안녕하세요. 정무석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재명 후보와 회동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료 시간은 50분, 11시 50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시작 시간은 아실 테고요. 이제 비공개를 전환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을 잘 들었고 내용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본인 생각과 내 생각과 너무 똑같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왜 그럴까를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데 아마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루즈벨트를 존경한다고 알고 있다. 거기서 아마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도 루즈벨트를 존경하고 뉴딜을 따라하고 있는 거다. 바이든 대통령은 루즈벨트와 뉴딜 정책을 따라하고 있는 거다라는 평가를 곁들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후 위기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당사국 회의 COP26에 대통령님 참석하는지를 물었고 대통령님께서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도 하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후보가 공히 공감하셨던 내용이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의 가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인데 대통령께서 잘 수행하셨다고 보고 또 도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잘 도와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NDC 상향 문제가 나왔는데요. NDC 관련해서 저희가 40%를 제시했는데 한쪽에서는 목표치가 낮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좀 과감하고 담대한 결정이라 기업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되고 국민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환경단체들은 너무 낮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충분히 그 지적이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목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탄소 중립, NDC의 길은, NDC를 상향하는 길은 결국 기업들도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거다.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도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식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게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하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농담 삼아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로 우리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나라들도 공히 겪는 위기이다 보니 함께 겪는 위기였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물론 그것은 국민의 협조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보람을 느낀다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잘 되는 것은 정부 능력과 국민 협력이 한데 어우러져서 잘 맞아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셨고, 우리 국민들은 참 정부 정책에 협조를 참 잘해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과거 분리수거 처음 정책을 도입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신 부분, 또 페트병 수거할 때 이 딱지 같은 거요, 이렇게 떼내고 해달라 그러면 국민들이 불편해도 다 떼내고 호응해 주시는 부분들을 예로 들었고요. 경제발전이나 문화강국, 군사대국으로 만든 그런 큰 기조들이 자리 잡게 만든 것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꼭 뵈면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은 마음에 담아둔 얘기고 꼭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 라는 말씀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정책 경쟁이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정책 경쟁이 이번 대선이 정책 경쟁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 경쟁이 사실 쉽지 않다. 대개 언론은 이제 정책보다는 이렇게 뭐 다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네거티브한 측면들을 보도를 많이 해주니까 정책은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정책도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는 가끔 제가 놀라는 건데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전체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양극화는 좀 심화되고 골목 경제라고 그럴까요? 서민 경제는 아직 온기가 다 전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크고, 확장 재정을 통해서 공적 이전 소득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본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재정의 역할이 좀 작지 않느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강조하신 분은 이재명 후보의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라라고 권하셨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서 자기 생존에 넘어서 아주 대담한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그 아래에 있는 작은 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힘들다. 그러니 자주 현장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어떻게 도와줄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기후위기랑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게 이른바 공정한 전환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꿔나가는 거, 탄소 중립불에 대해서 전환하는 게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과제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약자들을 포용하는 것에 방점을 많이 뒀다.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하든 약자들에 대한 포용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 끝 뒷부분에 가서는 이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 치르면서 안 가본 데를 빠짐없이 다 가보려고 한다라는 목표를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방역을 잘해서 이번 대선이 좀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열린 가운데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덕담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민주정치사에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뵀을 때에 비해서 얼굴이 좀 좋아지셨다고 하셨더니 대통령께서 이제는 뭐 피곤이 누적돼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현재도 지금 이빨 하나가 빠져 있다. 국가 기밀입니까? 예, 이빨 하나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대통령이란 자리가 체력 안배도 참 잘해야 되고 일종의 극한 직업이라 체력 안배도 잘해야 되고 일 욕심을 내면 한두 끝도 없더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고요. 나와서 비서동까지 같이 걸어오시면서 가벼운 얘기 이러저런 얘기 하시면서 이동하셨고 거기서 50분쯤 두 분이 헤어졌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사진과 영상 취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